표창원 의원이 뭐 초선 의원이다. 초선들이 그만두는데 중진들은 전부 다 조국을 오히려 쉴드치고 아부하면서 자기들은 더욱더 친문 성향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경선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총선 출마의 의지를 다지고 있죠. 그런데 초선인 표창원 그리고 이제 이철이는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잘 다루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을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계속 섰거든요. 표창원 의원이. 근데 그게 자기는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인지장애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중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지장애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리고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거든요.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알겠는데 행동은 정말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조국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거죠. 정경심도 그렇고 앞에서는 교수라고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리키잖아요. 옳고 바른 것을. 그런데 자기는 어떤가요? 어둠 속에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때 그 시대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뭐 엄마 찬스를 쓰고 아빠 찬스를 쓰는 것은 본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을 해버리고 자기가 한 행동은 모두 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하고 행동이 틀리니까 완전히 이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하고 쉴드를 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 의원이 몹시 괴로웠다 하는 말은 좀 일부분 좀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많이 괴로웠겠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으로서 이 사람이 그때마다 자기가 쉴드 친 것마다 잘못됐거든요. 결과가 다. 해경군 김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해경군 김씨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그거는 이제 친문들의 어떤 그 뒷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다 드러났죠.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 일반적인 내가 봐도 조작인 걸 알겠는데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직업인데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자기는 괴로웠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계속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지 능력에 장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됐는데 너무나 괴로웠다. 이것은 저는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냥 물러나진 않겠죠. 지금 이제 뭐든지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정의의 편에 서서 그럴지 아니면은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럴지 그것은 이제 표창원은 지켜봐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이 같은 경우에 저는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나오면서 자기가 정치를 바꿔보려고 들어갔는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없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했었던 것은 똑같이 표창원처럼 어떤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면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철이가 전부 다 잘못했죠.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완전히 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철이도. 근데 나와서는 하고 싶은 말 하겠다고 한 것이 이해찬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을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떠악했던 거예요. 예, 이해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조국의 저 부조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에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친문과 극문들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옛날에 그 뭐 논두렁식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조국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들 조용히 입 닫고 있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완전 더욱더 무기력한 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철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땐 황당한 거죠. 예, 완전히 이 사람도 인지 부조화, 말과 행동이 완전 틀린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언할 때마다 이철이가 참 엉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엉큼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철이는 그러면은 누구 편에 서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런 소리를 마구 뱉느냐 이거죠. 결국은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노무현 패거리 한데 그 전에 완전히 잠식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극문으로 넘어갔죠. 그 안에서도 특히 양정철이 삼철 중에 한 명이고, 전해철도 만만치 않게 그 안에서 버티고 있어요. 부엉이 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 그것을 밖에서 오히려 이철이가 이해찬을 공격하면서 지금 또 다른 어떤 놀이를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철이는 그 안에서 쓰임새가 다 했죠. 그리고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자기가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아무래도 이제 보수당 쪽에서는 이철이가 아주 용감하게 나왔네. 그래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네. 이런 소리를 일단 듣고 있어요. 자기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신분 세탁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아주 얄팍하죠. 이철이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언행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말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예, 뭐 용감하게 뛰쳐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비례대표로 뽑힐 가능성도 없고, 또 그게 있어봤자 이제 공천 받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해찬을 공격함으로 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보는 거죠. 시대 정신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철이 같은 기회주의자는 결국은 또 들통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것에 이 사람은 또 취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박원순이 뉴스공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뭐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 보호해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언론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집권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우리 일반 주권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훤히 알면서 아주 모른 척 하면서 정말 비열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요. 완전히 재갈을 물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노란 딱지, 완전 노란 딱지로, 노란 게 잘 안 보이죠. 전부 다 노란 딱지에 올렸다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칭찬하고 조국이 잘했다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완전히 있잖아요. 북한처럼 그렇게 하면은 노란 딱지 안 붙어요. 그리고 막
이제 노란 딱지가 안 붙으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면서 구독을 많이 누르죠. 그런데 지금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노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막 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이너스가 계속 나게끔, 마이너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반년 이상 계속되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을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 완전히 공개된 뉴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청소를 하는데, 예, 뭐 길거리도 하고 방도 하고, 예, 바깥에 정원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 안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제나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 훈련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나누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크게 폭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제 노란 딱지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날은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정부가 끝이 나야 이 노란 딱지도 끝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최대한 2년 5개월은 계속해서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완전히 그 광고 수입은 제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진실을 알리는 이런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아니면은 자기들을 찬양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찬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것을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막으니까 더욱더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노란 딱지 때문에 이 진실을 알리는데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은 안 된다. 그것도 자그마치 2년 5개월 동안. 그래서 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처럼 후원 계좌를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한 30명 정도 더 해서 지금 지역구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당 있잖아요. 뭐 군소정당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다가 그러면은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솔깃해졌는지 공수처에 대한 얘기가 강경하게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갑자기 이 얘기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야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이라는 거죠. 300명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AI 시대에 300명도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특별히 법안을 내고 나라가 좋아지는데 공헌한 게 있습니까? 사람 수가 많다고 그렇게 된다고 절대로 보지 않아요. 완전히 패거리 정치만 더 커지게 만들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이런 부조리, 부정, 부패, 무능 이것을 계속 봐오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 커서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200명 이상은 이제 헌법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나 300명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300명도 최고 많은 숫자에까지 지금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더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저질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독재로 가겠다는 것,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검찰을 개혁하겠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들의 시커먼 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을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해먹어 보겠다는 꼼수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권자들이 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요? 공수처는 절대로 반대고 뿐만 아니라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욱더 크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바이.